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퀄리티 높은 편집 작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C에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브사의 프리미어나 소니사의 베가스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그 벽이 좀 높죠. 또한 기존에 PC에서 쉽게 영상 편집이 가능했던 MS사의 무비메이커는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보급되면서 2017년 1월부터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는 다운로드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비메이커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사용하기 편한 반면에 영상을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나 베가스보다는 좀 더 접근이 쉽고 무비메이커보다는 좀 더 다양한 표현 기능이 가능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단연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최신 버전이 아니어도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이용해서 UCC 동영상 편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에서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워 디렉터의 최신 버전은 16 버전인데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5 버전을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파워 디렉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16 버전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자, 이렇게 사이트를 소프트웨어 자료실에 와서 여기에서 파워 디렉터를 검색을 하십니다. 자, 파워 디렉터 검색을 하실 때 15 버전으로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파워 디렉터 15, 자, 무료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폴더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 마법사가 시작한다라는 창이 열리면 다른 상황을 바꾸실 필요 없이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동의함 누르시고 자, 설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파워 디렉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요. 사이버 링크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링크사의 사이트로 가셔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비메이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낯선 환경으로 처음에는 익숙하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무비메이커와 또 차별화가 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이 파워 디렉터를 익혀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자, 파워 디렉터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자, 인터넷 창을 또 닫아 보고요.
닫아보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때 최대 기능 편집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활성화 창이라고 해서 제품키 CD키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이 CD키는요. 네이버 자료실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았을 때 그 화면으로 다시 가시면은요. 자, 이 하단에 여기 지금 개요 화면 밑에 보시게 되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CD키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CD키를 복사를 해서 자, 드래그를 하신 후에 복사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돼서 자, 복사를 이렇게 또는 컨트롤 C를 누르신 후에 이 칸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파워 디렉터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창을 닫고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 디렉터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기능 편집키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작업화면, 즉 파워 디렉터 작업화면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 자, 이런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사용자 환경 설정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자, 이런 환경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확인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 시 항상 최대 기능 편집키를 사용하겠다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창을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나오는 창 없이 바로 작업 화면으로 이렇게 열어서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 디렉터 작업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셨던 환경 설정 버튼은 파워 디렉터의 모든 기본 설정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디스플레이 탭을 누르셔서 눈금선 처음 값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선을 다시 4 곱하기 4 없음을 눌러서 4 곱하기 4 형태로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 눈금선은 이 파워 디렉터 작업 화면에서 미리 보기 상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 클립을 트랙에 먼저 갖다 놓고 보시면 눈금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 그림을 배치를 할 건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눈금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눈금선의 종류를 4 곱하기 4 형태로 지금 환경 설정에서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설정 버튼 옆에는 16대 9라고 써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4대 3의 비율로 작업을 하시려면 먼저 비율을 4대 3으로 변경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16대 9로 할지 이런 것들을 비율을 설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의 이름, 파일 저장을 했을 때 표시되는 파일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되겠고요. 자, 좌측에 파일 편집, 보기, 재생. 자, 이것이 바로 파워 디렉터의 메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 옆에는요, 저장과 실행 취소와 같은 빠른 실행 도구들이 있고요. 다음 캡처, 편집, 제작, 디스크 만들기,
이 메뉴는 우리가 기능 편집기라고 해서 바로 노트북의 경우나 아니면 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할 수 있는 캡처 모듈, 편집, 제작,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디스크 만들기 등의 모듈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좌측에 있는 이 버튼들이 바로 룸 메뉴라고 하는데요. 자,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요. PIP 개체룸, 뭐 입자룸, 텍스트, 타이틀룸, 전환룸 등의 으로 해서 룸 메뉴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이 룸 메뉴의 각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해 나가시는 것이 동영상 제작 이 파워 디렉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디어 룸이 눌러져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룸마다 펑션 키가 있어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룸을 변경해 나가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룸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화면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합니다. 룸의 버튼, 룸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자,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칸을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드신 동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재생하고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미리 보기 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미디어 룸을 좀 눌러 놓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중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능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역시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우리가 이거를 시간 표시 막대라고 얘기를 해서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 표시 막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토리보드 보기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 클립들을 배치를 하시기를 내용을 구성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시간 표시 막대로 전환을 하면 시간 표시 막대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클립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몇 초대에 어떤 그림이 몇 초대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립을 배치하고 이동하는 이 공간을 타임라인 공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이 타임라인 공간은 우리가 각각의 트랙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트랙, 2번 트랙, 또 조금 스크롤 바를 내리시게 되면 3번, 4번 이렇게 트랙을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트랙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번 트랙에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이 바로 비디오 트랙, 그 다음 오디오 트랙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X는 특수효과 트랙이라고 해서 룸에서 선택한 특수효과를 이 특수효과 트랙으로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T라는 타이틀 트랙이 있는데요. 이에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타이틀 룸에 있는 선택한 개체를 아래에 타이틀 트랙으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는 여러 개의 트랙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음성 녹음 트랙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은 배경음악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은 파워 디렉터 15에서는 최대 4개의 트랙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트랙은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트랙이 지금 비어 있어서 새로운 트랙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4개의 트랙까지 추가가 되고 트랙마다 비디오, 오디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미디어 룸을 눌러서 보시면 이 화면에 구성된 각각의 영역들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하셔서 너비와 또는 높이를 각각 조절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동영상 재생과 타임라인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